안녕하세요. 단서고 통합각이랑 2학년 물리 수업하고 있는 과학강사 박정혁입니다. 여긴 PPT가 제 원래 글씨가 다 나오네요. 네, 이번 시험 결과만 바로 보시면은 예, 1컷이 이제 단서고는 학교에서 발표를 안 합니다. 성적표 나올 때까지 모르기 때문에 봐야 되는데 서술형을 구수로 하시오가 있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이 채점한 결과가 나와야 실제 점수를 알 수 있어서 실제로 가채점 점수랑 실제 점수는 많이 다를 수 있어요. 우리 아이가 채점했을 때는 뭐 93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 채점의 결과를 보면 막 82점 막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채점 결과 기준인데 아마 감점이 없었던 기준 한해 제 생각에는 한 92, 3점 라인이 일컷일 것 같은데 문제는 올해 아이들이 얼마나 잘할 건지를 제가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 빼고 타 학원에 있는 친구들까지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애들이 잘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시험지에 봤을 때 느끼는 저희 아이들 점수대로 봤을 때 추정치가 되겠고요. 실제로 이제 계산을 해서 채점한 결과 나오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컷은 원래 작년 같은 경우는 80 초반이었는데 워낙 시험지가 쉬워서 저희 아이들 점수대를 봤을 때 87에서 90 사이가 이 컷이 될 것 같아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추정치기 때문에 얼마큼 될지 몰라서 얼마나 솔직히 1, 2등 나올지 가늠하기 힘듭니다. 어쨌건 제가 느끼는 바는 뭐 여기 이제 우리 여기 친구가 앉아 있어서 말하기 좀 민망하긴 한데 그 작년에 지금 2학년 올라간 친구들 수업하면서 느끼는 바는 저희 아이들이 과학을 좋아해요. 그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빈 도화지 같다는 말씀을 제가 지난 설명에도 했었죠. 정말 도화지였어요. 빈 도화지였는데 다들 과학을 좋아해서 제가 단소고 수업을 월요일 날 하거든요. 근데 이제 토요일, 일요일 제가 수업을 많다 보니까 월요일 날은 제가 원래 수업을 안 합니다. 근데 이제 SNT에서 월요일에 해달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많이 피곤한 상태에서 월요일 딱 오거든, 도착하거든요. 아이들이 수업하면서 질문을 정말 많이 해요. 제가 18년 수업하면서 한 번도 그 채트에서 하지 않았던 질문들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수업 시간이 9시 반, 9시 50게 늘어나는 게 아이들 질문을 받아주는 게 즐거워서 설명을 다 하는 거예요.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원리가 궁금한 거죠. 그러다 보면 제 피로가 날아가는. 그래서 정말 한 주에 비타민 같은 그런 수업이었습니다, 월요일날. 근데 문제는 흥미를 갖고 질문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관심을 많이 갖는 것까지예요. 딱 거기까지예요. 실제로 제가 내준 숙제를 한 이번 퀄리 동안에 퍼펙트하게 다 해온 친구가 두세 명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4월 넘어가니까 지치는 거죠. 할 것도 많아지고 점점 시간도 초계지고 하니까 마지막에 이제 숙제를 거의 못 해오는 그런 지경이 왔는데 시험지를 딱 분석해 보니까 어려운 게 없었어요. 그나마 지금 오답률 1, 2, 3이라 보이는 게 요거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유전자 구성을 이제 공부했기 때문에 좀 틀렸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타 학교에서 나왔다면 전혀 킬러가 될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방금 옆에 한대보고 설명회에서 하고 나왔는데 한대보고에서 이런 게 나왔다면 그냥 전교생이 다 맞추는 거죠. 그 정도였다. 요 두 문제는 그나마 이제 우리 아이들이 서술이 힘들기 때문에 그나마 쓸 수 있는데 이게 서술 중에선 제일 쉬운 문제예요. 이 키워드만 맞춰서 쓰면 되는데 제가 아이들 시험지를 몇 명 받았거든요. 시험지를 받았더니 정말 가관을 쌓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정말 어려운 시험지가 아니었고 그다음에 서술형 문제를 제가 나눠서 풀라고 연습을 마지막 날 시키긴 했는데 여기서 좀 안타까웠다.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 전반적으로 시험지는 극도로 쉬웠습니다. 그냥 총평에도 이제 넣어드렸지만 어쨌건 저희 학교가 뭐 소프트웨어를 떠나서 강남 대치초긴 학교잖아요. 많이 쉬워요. 강북에 있는 일반고보다 더 쉬운 시험지가 나왔는데 어렵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틀리는 이유는 이제 마지막에 4월달에 약간 좀 체력이 좀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기본기에 충실하게 공부를 쭉 해왔다면 틀릴만한 문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킬러라 부르기는 좀 민망할 정도였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여기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본기에 충실하게 공부한 후에 시험 직장에 한 중 정도, 중상 정도 되는 난이도 문제만 쭉 풀어봐도 충분히 특정 이상 한 87 이상은 나올 만한 시험지라 보입니다. 공부를 하나도 안 한 상태에서 시작을 하더라도 그래서 선행 여부는 그렇게 중요한 학교가 아닌 걸로 보여요. 선행을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건 아니고 내신 기간 들어와서 충실하게만 하면 되는데 이게 남학생들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공학을 수업하거나 해도 남고 수업해도 이게 남학생들이 이게 꼼꼼하게 챙겨가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기말고사에는 제가 좀 더 이제 타이트하게 할 거예요. 중간고사 때는 막 학교를 들어왔고 막 시험을 보니까 애들이 이제 즐겁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 푸시하는 거에 한 60% 정도만 푸시를 했거든요. 기말고사 때는 푸시를 100%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하드하게 해도 따라올 수 있게끔 어느 정도 관성이 생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 제 오는 그 하드한 스타일로 바로 가면 못 따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못 따라와서 지쳐버리면 그 다음부터 과학하기 싫다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살짝 제가 좀 푸시를 덜 했는데, 김양원사한테는 하드하게 좀 해가지고 따라올 수 있는 관성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체력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할 거고, 그래서 전반 학생이 부족한 친구들이 좀 있다. 그래서 최소한 숙제라도 다 밀리지 않게 해오면 충분한 성적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학교다라고 말씀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이제 화학 전공 선생님이신데 화학 파트가 좀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기말고사는 이제 물리, 지구, 생명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뭐 작년 등급컷이랑 올해 예상된 등급컷은 제가 이제 작년 시험지 등급컷이랑 비슷한 난이도라서 요 정도를 설정해 본 거였습니다. 등급컷은, 예상 등급컷은 학교에 발표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수업 몇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물리 파트가 들어가는데, 이제 화학선 전공이시라 역학 수업을 얼마나 딥하게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단원인 건 맞기 때문에 5월달 시작하자마자 한 2, 3주 내에 역학 수업을 대부분 끝낼 겁니다. 그래서 6월 3일 날 지방선거라서 학교 안 가거든요. 요날 낮에 그 이제 같이 하는 한대보 친구들 같이, 저도 외부 학교는 안 봤습니다. 이게 뭐 돈 받는 특강이 아니고 이제 무료 특강이고, 제가 수업한 학생들만 데리고 수업을 할 거예요. 근데 아마 이날 낮에 다른 과목도 특강에만 열릴 거 있을 거예요. 겹칠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선택적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우리 아이가 어디가 필요한지. 그래서 이제 이건 촬영을 안 하기 때문에 현강생들만 볼 수 있게 그런 수업을 할 거고, 엄청 어렵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반영되는 게 고2 모의고사 정도 수준 정도까지만 나온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풀 수 있게 시험할 거고, 생명 시스템은 아이들이 암기를 좀 덜하는 경향이 있어서 여기가 의외로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물리는 좋아할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해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여기는 걱정이 안 되는데 생명 쪽 달달달 외워야 되는 거랑, 그다음에 지구학이 문제인데요. 아이들 지각을 좋아하긴 하는데 이게 판의 경계 가면 힘들할 겁니다. 이게 세계 지도를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안데스 산맥이랑 히말라야 산맥이 어딘지 모르는 학생들은 이거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오스트레일리아랑 오스트리아가 어딘지를 모르는 친구들이고요. 두만강, 압록강을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심지어 이런 질문도 나와요. 그거 저희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배울 때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동쪽으로 흐르는 강이 압록강입니다. 나머지 두만강. 아, 반대인가요? 그래서 그 설명하면 선생님 그거 저희 나라가 아닌데 이래요. 그럼 누구 강이지 그러면 애들이 보세요 이래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강 설명 다 해야 되고요. 서저 동고형 지형 다 설명해야 되고, 뭐 쓰시마 난류, 뭐 쓰시마 어디 설명을 해야 되고, 거기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의외로 더 힘들 수 있다. 근데 안자 아이들은 그나마 세계지도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괜찮을 텐데, 그래서 아무튼 여기 두 파트가 좀 주요 파트가 될 것 같다. 암기 위주. 그래서 수업 순서는 물리랑 지구학을 먼저 채워서 끝낸 다음에 생명을 마지막에 할 계획을 잡혀 있습니다. 시간은 월요일날 6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드디어 그 어플이 이제 출시가 됩니다. 기말고사부터 할 거고, 제가 이제 그 어머님들한테 예상만 했었고 아이들한테 보여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플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제 그 어머님들 계정이랑 학생 계정이 좀 다를 거예요. 학생은 모든 걸 다 볼 수 있고, 어머님들 학생에 대한 그 성적 분포, 추이만 볼 수 있게끔 계정을 별도 할 텐데, 뭐 이번 주 숙제가 어디였는지, 그다음에 과목 과제 수익은 얼마였는지 매주 실시간 24시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테스트는 이 월요일에 듣는 학생들 중에 몇 명 중에 몇 등인지, 몇 퍼센트인지 바로바로 실시간을 볼 수 있고요. 공지사항이라든지, 그러니까 초반부에는 제가 문자를 기존처럼 보내드릴 텐데 한 2, 3주 지나면 이제 문자가 안 나가고 이 어플에 알림톡으로 나갑니다. 알림톡으로 나가면 실시간으로 언제 볼 수 있게끔, 그래서 문자가 더 이상 안 나갈 거게 될 거고요. 진도가 어디였는지, 클리닉도 보면 버튼 눌러보면 어느 장소에 자리가 몇 좌석 있는데 몇 좌석 남았다, 다 찼다, 이런 것도 다 클리닉 가는 기능이 있습니다. 강의 영상도 기존에는 단톡방에 올라갔지만 이제 여기에 탑재가 될 거예요. 그러면 결석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봤는지 안 봤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아이는 봤다고 우기는데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여기 탑재가 되면 봤는지 안 봤는지, 2배속으로 봤는지, 건너뛰기를 했는지 다 체크가 됩니다. 결석한 친구들도. 그 다음에 이제 학습 자료실 단톡방에 제가 톡방에 자료를 PDF를 계속 올려주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한 3, 4일 톡방 안 읽으면 내용이 안 보여요. 카톡은. 그러나 10일 넘어가면 기간 만료라고 다운로드가 안 되거든요. 그럼 다시 달라고 난립니다. 근데 여기 제가 이제 업로드 해놓으면 언제든지 다운로드를 할 수 있다. 테스트 보면은 이제 한 3, 4주쯤 지나면 테스트 한 4번 받겠죠? 그러면 이제 테스트 성적 추이가 이렇게 보입니다. 거기 밑에 단원이 이름도 있을 거예요. 우리 아이가 특정 단원만 좀 성적이 좀 떨어졌다는 게 보이죠.
고단원만 좀 더 보충 수업을 할 수 있게끔 이런 것도 이제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걸 틀렸는지 맞았는지 정오 표시가 되면서 난이도도 제가 책정해 놓을 거예요. 그리고 밑에 동형 문제 버튼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이걸 틀렸어요. 그럼 이거 여기 버튼을 딱 누르면 그 비슷한 틀린 문제에 대한 동형 문제를 제가 실어놨습니다. 연습할 수 있게끔. 그래서 언제든지 이제 실시하면 되는데 아이가 투지폰이라서 이걸 못 쓰는 경우는 부모님 계정으로 부모님 핸드폰으로 이걸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를 도입하고 나면은 좀 관리하는 좀 더 수월할 수 있고 아이들 입장에서도 좀 이거 하나만 다 되거든요. 그래서 요걸 기말고사부터 이제 적용을 바로 할 겁니다. 그래서 초반부에는 약간 부침이 있을 수 있어요. 안 해보던 걸 하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이용해 보시면 우리 아이 성취도를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용할 거다. 기말부터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내년에는 1학기 때 물리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올해 1학기 2학년 지금 물리 중간고사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지를 딱 봤는데 너무 쉬워요. 2학년 물리 시험지도 너무 쉽습니다. 인근 학교보다 훨씬 더 쉽게 나왔는데 아이들 점수가 형편없이 낮아요. 선행의 여부는 솔직히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내신 기간부터만 시작을 해도 충분히 성적이 공부하는 친구들 나오는데 이게 중도에 포기한 친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하자면 자기는 어차피 직탐으로 갈 거다. 대학을. 내신이 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물리를 2학년부터 버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2학년에 대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걸로 대학을 안 가더라도 결국 대학 가면 공학계를 갈 거 아닙니까? 그럼 1학년 때 보는 기본 과목이 일반 물리학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일반 물리학을 공부해야 되는데 이 계정 물리 정도도 2학년 1학기 물리도 안 돼 있으면 대학 가서 벙찌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게 대학 가는 데 필요 없더라도 기본 소양 같은 느낌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하기 싫은 친구들이 2학년에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년 평균이 엄청 낮을 겁니다. 그다음에 저한테 수업을 듣고 있는 친구들도 뭐 30점, 40점대 되게 많아요. 수업을 들었는데 불구하고. 그래서 한 92, 3점만 나와도 마찬가지 1등급이 나오는 되게 쉬운 시험지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는 1학기 때 단속 고침을 못 봤는데 이번 여름에 물리 2학년 물리 선행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시키지 마세요. 어차피 여름에 들어도 겨울에 또 들어야 되고 또 까먹거든요. 여름에는 뭐 2학기 통과 제가 월요일날 열 테니까 그거 수업을 듣던지 아니면 다른 거에 집중하시고 수학 집중하시고 물리를 처음 경험하는 시점은 그러니까 올해 겨울 있죠. 올해 겨울이어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선행해야 돼요. 보통 선행해야 됩니다. 뭐 이러잖아요. 근데 전 필요 없는 건 필요 없으니까 듣지 말라고 하는 스타일인데 안 필요합니다. 2학년 2학기 때 화학 하잖아요. 그거 지금 여름에 하실 필요 없어요. 다른 데에서 뭐 필요하다고 하면요. 그거 다 헛소리입니다. 필요 없고요. 겨울방학에 물리화학 시켜도 괜찮고 심지어 화학은 2학년 2학기잖아요. 내년 여름에 해도 됩니다. 내년 여름에 하고 2학기 가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만큼 쉽게 나오기 때문에 진짜 직전 학기 정도만 시키시라. 그래서 그 다음 학기 정도만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다시 정리하면서 한 학기 동안 수업을 들으면서 저한테 수업을 안 듣더라도 학원이란 걸 다녀봤고 숙제를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 시스템이 어느 정도 녹아들었을 겁니다. 그럼 아이들이 이제 살아남았다면 그다음부터는 성적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극명하게 좀 차이가 날 겁니다. 못 버틴 친구들은 계속 이제 하위에 좀 있을 거고 버틴 친구들은 이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이끌어 볼 테니까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거기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다음 주 월요일 날 11일 날 개강이잖아요. 한 10일 정도 공강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자유롭게 상담이 좀 가능합니다. 문자 전락 주시면 제가 상담 전화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